안녕하세요. 저는 박상희입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마이크 이런 거.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떠오르는 거는 쉐이킹, 흔들기. 그래서 저는 시의회를 이번에 저희가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흔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네,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남에 살고 있는 36살 유인호라고 합니다.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비록 시작은 미비했지만 1기, 2기, 3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그 끝은 분명히 창대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향남에 사는 이주현입니다. 모니터링단이라는 그 명칭을 딱 접했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가 전문가적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신문에서 일하는 윤미 기자고요. 저는 와치독이 떠올랐고요. 와치독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별명이 개기자인데 와치독의 의미도 있거든요. 저희 그 모니터링 단원이 그런 역할이 전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성 노동인권센터 소장이고 홍성규입니다. 네. 이게 그 모니터링단을 돌아보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건가요? 네, 저는 느낌으로 그냥 와우 라고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모니터링 단에서 그 놀라운 점들을 저는 쭉 진행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아니 시의회가 이랬어? 시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부분보다도 저는 그 모이셨던 모니터링 단원들 때문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지를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시민분들인데, 보통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보통 전문성이 있을까, 뭐가 어떻게 될까, 잘 알까, 이런 우려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저는 이렇게 모인 시민들께서, 우리 단원들께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말씀하시는 평, 느낌, 감상, 표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87만 명 중에 누구나 이 자리에 갖다 놔도 정말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통찰력이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가장 많이 놀라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욱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금을코 평화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금을코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여기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는 거는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모임을 진행을 같이 해달라, 이제 상반기 마무리 하면서 그랬을 때 처음 여는 질문으로 여러분들 느낌을 여쭤봤을 때 예상치 못한 답이에요. 지금 와우, 막 놀라움, 시작은 미비하나, 또 즐겁고 행복하고, 시의회를 흔들고, 또 새로운 어떤 삶에 초대받는 내비게이션이고, 야, 이게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열정에 또 감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이 느낌이라, 야, 에너지가 다르시구나 해서 저는 되게, 사실 모니터링단 출발하신다고 하고 말씀드렸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네, 되게 뿌듯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자랑스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세욱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그 진행을 제가 조금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상반기 이걸 계속 들고 하나요? 예. 오늘 상반기 마무리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돌아보기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두 가지를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정말 이런 느낌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능력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이 상반기 활동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좀 배움이 있을까, 유익이나 배움이 있으셨을까 이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이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배움이 있으실까 또는 유익이 있으실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반기 활동 속에서 개인적으로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 이 좀 두 가지를 좀 돌아보면 어떠실까? 그래서 이제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나아가기. 올 하반기의 계획 또는 조금 더 긴 계획도 좋고 어떤 제안을 하시면은 나한테 중요한 이 의미가 조금 더 강화될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이 느낌이 계속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또는 전문성 말씀하셨으면 전문성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될까? 이런 좀 제안, 나아가기에 대한 제안까지 오늘 해주시면 이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아마 일정 안내를 이 주최하시는 윤미 선생님이나 이렇게 조재인 총장님이나 이렇게 홍성현 선생님이나 주최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마무리 이후의 일정에 대한 안내 겸 그 제안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좀 받아서 하반기 이어가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오늘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순서로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막 소그룹 토의를 깊게 하거나 또는 강의를 많이 하거나 뭐 논의를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과 배움과 경험을 성찰해보는, 그리고 제안하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아마 다음 일정에서나 이 주최하시는 또 단장님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는 그 다음 시간에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상반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셨는데 상반기 활동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또는 어떤 배움이 있었을까 이번 상반기 활동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니터링단 왜 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 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었다든가 이런 배움이 있었다든가 홍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왜 하지? 이런 설명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에게. 예. 그래서 한번 그 마음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첫 번째는 잠깐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 나누는 사이에 이렇게 여러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시고 준비가 되신 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이 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선생님부터 안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부터 하실 것 같아요. 예, 손 드셔서. 예. 빨리 하고 지나가. 고맙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해보면 저한테 필요해서 사실 시작은 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해보면 뭔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랬는데 일단 뭐 해보시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네, 그렇죠. 해보시니까 그래서 할 때 마음도 사실은 시의회를 모니터링한다는 마음보다는 그 제가 민주교육 네트워크를 한번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잘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자세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반민주시민으로 좀 살아야겠다. 내가 생각했던 민주시민과 그 배움에서 알게 된 민주시민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도에 순응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의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저를 모니터링하는 시간이었다.
민주시민 하면은 이렇게 좀 제도를 잘 지키고 제도를 잘 따르고 좀 제한하는 거에 좀 약간 네, 순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러시면서 뭐 이렇게 좀 시의회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질문도 해보고 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선도 가져보고 이런 계기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기시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김대현 선생님께서 지금 적어주고 계세요. 받으셨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최윤숙 선생님처럼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제 손주가 5이다 보니 그 중에 이제 쌍둥이가 있어서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어제도 12시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또 여기 총장님하고 같이 시의회에 가서 참관을 했어요. 참관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민이 87만인데 100만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화성 시의회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양적 성장이 서울 경기 지역 서울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화성시가 언젠가는 100만이 될 텐데 벌써 그걸 내다보는 의원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질적인 성장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시민 모니터링 단들처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화성시가 어떤 시군보다도 더 발전하고 더 행복한 시민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시민 모니터링 단을 하면서 제가 추상적으로 느꼈던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많은 예산들이 쓰이고 있으며 또한 그런 예산들이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쓰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42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온스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의미 있었고 또 우리 모니터링 단원들이 가정에서도 또한 또 의회에 가서도 너무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해주셨으면은 행복한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화성시를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하시는 거네요. 시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발전되기 위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사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도 많은 주민자치 활동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않고 그게 뭔데 지금까지 계속 국가에 대한 지시만 받았고 자치에 대한 그런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단도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받는 삶이 아니고 주민 자치, 자치의 삶 이런 말씀
그런 삶이 되게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총장님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예,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 상반기 돌아보기 1.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의미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아.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진짜 왜 여쭤보냐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미담 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메인 기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자.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어부지리로 솔직히 봉담에서만 조금 유명했는데 이거 화성시까지 유명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제 약간 이거는 뭔가 발행을 한다는 인쇄물을 발행한다는 거에서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쓰는 글이 좀 더 무게가 느껴졌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쓴 글을 한번 물론 옛날에도 계속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그래도 좀 더 옛날에는 한 3번 봤다면 이번에 한 5번 정도 보는 거죠.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보고 이 글이 약간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거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쉬움은 좀 이따 하셔도 이따 됩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개인적인 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명분으로 모이는 모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적인 공공성을 선택하는 거에는 개인적인 사실 욕구가 굉장히 크고 그 명분은 사라질 수 있지만 내 삶의 의미, 나한테 의미는 뭘까?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나한테 어떤 배움이 있었거나 나한테 어떤 중요함이 있었을까? 그래서 공공성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삶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의원들한테도 나중에 물어보고 왜 의원하는지 개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 그렇죠. 대답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하시겠어요? 다른 분 먼저 듣고 싶으면 두 분께 요청을 드리고 하셔도 되고 주최하시는 세 분이라 여쭤보신 거예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메모하시는 김도현 쌤 글씨가 너무 친숙하고 귀여워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포근해지는 느낌이랄까. 글씨에 권위가 없다 이거죠? 네. 권위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 첫날 시작할 때 본회의는 방청을 못 들어갔고요. 네. 어제 본회의 때 그 방청을 본회의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권위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한테 가장 약간 충격적이었던 것은 본회의장에 나타나 있는 높낮이로서 표현되는 권위였어요. 의장은 가장 꼭대기에 있고 공간 배치가 그렇다는 예, 거죠? 그 공간의 배치가 보통은 의회는 민주주의에 가장 그 앞서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 공간이 얼마나 권위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시의원이 시장보다 약간 조금 더 높은 연단 위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면서 평상시에는 그러하지 않겠는데 이 모든 공간의 배치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 그 끔찍한 권위를 억누르면서 이 속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꽃피우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도 저는 이 공간을 좀 바꿔버리면 안 되나? 그래서 의원들도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의원들이 출석을 꼭 하라는 것이지 와가지고 자기가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스스로 검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검열을 하게끔 만드는 공간이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서 일단 권위 글씨 그런 발견이 하나. 예, 저 글씨에서 그 권위라는 거 전혀 연결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계속 오늘 저는 약간 일관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인민들이, 시민들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민이나 백성이나 인민들을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일반 화성 시민들보다 조금 더 똑똑할 거야. 조금 더 많이 배웠을 거고, 조금 더 돈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여유로울 거고, 이 사람들이 사고하는 거는 시민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겠지라고 하는 아주 무의식 중에 들어있는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저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는 이제 저도 다르지 않겠죠. 예를 들면 그걸 해보겠다고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민운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 시민운동은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재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확신, 실질적인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는 순간 뛰쳐나가고 싶고, 나도 높은 곳에 있고 싶고, 뭔가 지휘하고 싶고, 내지는 이제 이런 욕구들은 늘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일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한마디로 와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도 다시 느꼈던 건 뭐냐면 시민들에게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배우고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시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디딤돌, 버팀목,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큰 배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윤미 기자님 엄마 같은 미소로 저를 쳐다보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민주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거네요. 예, 그렇죠. 새롭게 예. 이제 단원들 중에 뭐 이렇게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없는데, 예. 새롭게 만났던 약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 열정으로 표현이 되고 노력으로 표현이 되고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은 화성시의 진정한 주인의 자격들 그리고 고민들이 너무나 충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87만 명의 화성 시민들이 사실은 다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확신들이 좀 더 강하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예. 고맙습니다. 예. 김도현 선생님께서 귀여운 글씨로 계속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쌤 고마워요. 유인호 선생님. 저는 원래 배움 이거를 지금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방금 지금 홍성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를 듣고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역시 서울대 나오시고 국회의원 후보를 나오신 분답다, 시각이 다르다, 넓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저는 반대로 시의회 모니터링단 하면서 또는 국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현장을 보면서, 의회 현장을 보면서 그냥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군대를 또 저는 그 공간 구성.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제가 직업 군인도 오래 했었고, 뭐 아버지나 부모님도 다 군인이셨고, 또 운동 선수 생활하다 보니까 또 선후배가 또 엄격했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늘 계급 사회였던 거죠. 선후배가 확실했었고, 선배한테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있었고, 그런 공간도 당연하다. 의장이니까, 장이니까 그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링단을 하면서 그런 자리 배치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던 거를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저것도 맞는 말이구나. 정말 맞다. 진짜 민주주의를 논하고 뭐 의정을 논하는 자리인데, 이미 자리 배치에서부터 권위적으로 시작하고 시선에서부터도 권위적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올바른 또 시선 처리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지금 방금 또 홍성규 소장님을 통해서 그걸 하나를 배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정 활동을 제가 이걸 혼자서 방청 신청도 해보고 혼자 시위회 그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혼자는 뭐가 이래서 저래서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핑계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화성시청으로 들어가서 보고 화성시의회도 들어가서 이제 영상으로도 보고 속기록도 보고 이렇게 혼자 한 번씩 이제 뭐 뉴스나 신문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느낀 게 배운 거는 혼자서는 쉽지 않지만 같이 함께는 훨씬 쉬웠다라는 걸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거 역시 엄청 큰 단체는 아니지만 나 혼자가 아닌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으면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라는 걸 우리 함께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중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 방청을 왜 신청하셨을까? 예, 사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 당연한 거잖아요. 내 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하고 우리 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게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개인 방청을 신청하면은 참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게 지금은 우리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바뀌어야 하는데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저도 저 홍성규 소장님처럼 거의 가까운 관점에서 저도 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번에 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 그 행정 업무를 좀 하면서 그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 과 감사 있을 때는 어차피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감사사항에 논의되는지 봐야 되니까 업무적으로 연관돼서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니터링단 출범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분위기랑 출범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 완전히 달랐고 보면서 이게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부분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정말 그 본연의 그 이제처럼 그 어떤 그 내려오던 그런 것들대로 흘러가던 이런 회의나 이런 과정들이 어떤 견제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순간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이런 그 모습들이 발견되었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또 그런 그 정치적인 이런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본인들의 또 어떻게 누가 지켜보니까 부담되기도 하겠고 그렇죠. 그런 네, 당연히 심리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시간에 정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는 질문을 위한 질문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래도 그 또한 저런 것도 너무 좋다라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정부 기관이나 의결 기관이나 이런 그 권력의 수직적인 구조에서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기구들이 없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공연하게 흘러가던 과정들이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순간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형태를 변형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은 정말 조금 미비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그렇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말 스스로 실현한 그 자치의 실현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윤미 선생님하고 조재진 선생님도 예, 또 약간 좀 참여자이시지만 또 주최 측의 입장에선 어떠셨을까? 예, 어떤 어둠이 있었을까? 배움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저희도 기획자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었거든요. 저의 아주 솔직한 저의 심정은 혼자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감을 보는 게 외로워서 누군가 같이 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시민이면 참 좋겠다. 왜 화성시는 모니터링단이 없지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 누군가랑 꼭 이런 마음에서 근데 마침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라는 좋은 단체가 있고 Y도 있고 이런 좋은 시민 화성 노동인권센터도 만나게 돼서
그래서 같이 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또 단원분들이 너무 다양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똘끼 충만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게 열정이 굉장히 넘쳐서 적극적인 칭찬인 거죠, 이거. 저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눈빛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획회의 할 때도 너무 재밌고 뭔가 하나를 던졌을 때 오는 피드백을 현실화할 때에 너무 그런 게 재밌어서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오늘 특히 이런 그 평가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 같이 이제 얘기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되게 놀라움과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아주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똘끼에 찔리시는 분도 계신가요?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도 그 윤미 기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이거 될까? 굉장히 겁이 많았고요. 좀 공모전 신청 쓸 때도 이론 교육 10명 목표, 모니터링당 7명 목표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점검하는데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안 왔어요. 뭐 이랬는데 정말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게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막상 보니 나중에는 이거 인원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도 그 윤호 선생님께서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뭐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는데 이미 창대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미 예, 제 기분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 첫 느낌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성규 소장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방청 관련해서 공문 넣었다 공문을 넣었는데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의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약속을 정했는데 의장님이 얘기 길어져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본회의장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딱 있잖아요. 이렇게 의회가 본회의가 딱 의장단 있고 또 의원들 앉는 방청객이 있고 딱 이러는데 그런 구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그거 딱 보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떤 겁이었냐면 저렇게 높이에 앉아 있는 저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지금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불안감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막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손도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하지? 방청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나? 요구를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또 내가 여기 뭘로 왔지 생각해 보니까 시민 모니터링단 어떻게 보면 대표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방청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더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들어서 과감하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런 소회가 있고요. 자, 또 진행하면서 배운 게 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배움은 학습이고 학습은 또 실행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강의 들으면서 막 오히려 강의를 들으면서 더 배우고 더 자신감 생겨야 되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막더 압박감이 오더라고요. 막 의원님들 아주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막 머리는 더 복잡해지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서 제일 들었던 얘기가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잘 돼 있어요. 정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요. 처음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을 보게 됐는데 좀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봤거든요.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실행하자.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활동가를 오래 하면서도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자. 해보자. 생각하는 거 하자. 활동가로서 이거 마음 먹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또 작년에 들었었어요. 저희 공공항 발언기 모임하면서 여기 어디죠? 청계동인가? 아니 무슨 동이죠? 공항 바로 황계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시민단체가 있냐? 진정한 시민단체가 화성에 있느냐? 왜 목소리 내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 왜 얘기하자 외치지 않느냐 했을 때 굉장히 뒤통수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활동가지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더 활동가인 듯한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예, 고맙습니다. 예. 빨개졌어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 대한 활동의 느낌, 또 각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배움,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굉장히 애쓰신 열매인 것 같아요. 이게 열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번 김대현 선생님 한번 적어주신 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활동을 통한 나의 배움. 또 그래서 모니터링단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이게 상반기에 애쓰신 여러분들의 성과예요. 그렇잖아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 마이크를 들고 읽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나를 모니터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시행정, 시의회의 좀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포함해서 이런 주민자치 영역이 좀 심화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마을신문 미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좀 느끼게 되었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도 좀 생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주인으로서의 힘과 자격이 있다. 어떤 그런 시의회의 구조적인 그런 수직적 구조에 의한 힘이 아니라 시민들 자체의 주인으로서의 힘과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인을 넘어선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모니터링단과 같은 시민자치를 통한 시의회나 시행정에 견제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랬을 때 그 순기능을 좀 경험하는, 체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 모니터링단의 필요성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단원분들께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넘어서 오히려 좀 용기를 더욱 갖게 되고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적으시면서 선생님의 느낌, 소감은 어떠셨어요? 또는 참여하시면 잠깐 참여하셨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다 공감합니다. 이거 정리하느라 제 생각을 못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도현 쌤이 가장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공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활동을 통한 어떤 느낌 그리고 나의 배움 이게 공동의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원래는 돌아보기 워크숍을 하면은 요 내용 갖고서 꽤 긴 시간을 하고 요 마무리에 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고맙고 또 활동가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외로움 같은 거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는 거고, 활동가의 약함 또는 부족함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실 활동가 시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결실을 통해서 시민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예, 화성 시민 또는 시민 사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마무리 시간이라 이제 발전을 위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반년간 애쓰신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제언인데요. 이거는 두 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돌아보기 2와 나아가기를 이어서 할 텐데요. 혹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쉬움도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다시 잘로 가셨군요. 아쉬움도 조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보니까 내가 좀 아쉽다. 뭐 이게 몰라서 아쉬울 수도 있고 바빠서 아쉬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모니터링 단에게 이게 조금 아쉽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모니터링 단에게 조금 이게 아쉽다. 또는 시의회에 아쉽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명확하게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나한테는 지금 생각해 볼 때 이게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일단 아쉬움은 한 바퀴 이렇게 같이 돌 건데요. 그러면서 아쉬워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아쉬움만 얘기하시고 제안은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약간 묶어서 하지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바로 준비되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고 할 말이 많아지면 아, 곤란하니까. 시간을 많으셔서. 아니 그러면 곤란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뭘 모르고 시작했다는 것만 아쉽고 부족함만 있을 뿐이지 그 뭐가 아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많이 깨우치지는 아직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의 노력 같은 게 더 더해지면 사실 지금보다는 좀 더 기대감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아쉬운 부분과 또 조금 이따 하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제안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아쉬움이 있다면 운영진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또한 이제 각 의회에 나오시거나 가정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 부분이나 또 어떤 자원 부분 또 어떤 해측이나 조직 부분에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충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된다 하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더욱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모니터링단의 회칙이나 이렇게 운영이나 예산이나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 모니터링 내에 이렇게 좀 더 우리 단 안에 이렇게 좀 뭔가 회칙이나 규칙도 있고 또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모니터링단에 대한 어떤 느낌 또는 앞으로의 기대 이런 말씀과 포함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총장님. 갑자기 그 말 듣니까 반성이 많이 됩니다. 네, 저도 뭐 가장 아쉬움이 그런 측면이고요. 좀 저희끼리도 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한 점이 있고요,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 준비도 뭐 어떻게 뭐 솔직히 말하면 조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뭐 그때 저희도 뭐 시간이 없고 그때 모여가지고 또 계획 짜고 막 이런 점들이 있어서 좀 많이 준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예, 좀 이해해달라는 말밖에 못 하겠고요. 네네. 계속 뭐 저희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기, 3기 뭐 계속 진행할 거고요. 가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속 철저하게 좀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측면에서도 뭐 어쨌든 최대한 저희 또 강구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는 또 그동안은 또 뭐 코로나 핑계도 뭐 의원들도 코로나 핑계도 저희 방청을 막았지만 방청하고 오전에 끝나고 정임 시간도 좀 점심도 같이 먹고 끝나면 저녁도 같이 먹고 뭐 아니 다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수다 떨고 뭐 이런 시간도 막 갖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또 서로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그런 얘기하면 또 거기에 또 같이 힘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갖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또 뭐 저희들이 뭐 바빠서 뭐 그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저희 같이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같이 밥을 못 먹어서 그게 많이 아쉽죠 사실은. 그 운영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밥값도 있고 최소한 그런 운영 예산도 필요한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또 논의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운영 주최 측에서 좀 뭐 못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라기보다 나아가기를 위한 길인 거죠. 예, 어떻게 나아가면 좀 더 서로 건강할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단체니까 공동 참여와 공동의 책임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아마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조재진 총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의장 만나시기 위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첫사랑 이후로 최대로 두근거렸. 아, 그럼. 갑자기 첫사랑이 생각났어. 막 설레네. 아, 그런 두근거림인가요? 한 번씩 느끼고 싶은 의장.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끝나고 저희 단장님하고 셋이 가서 만났거든요. 회장님은 덕분에 잘했다. 그리고 잘 보고 얘기하는데 딱 가는데 처음 찾아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잘 사라지고요. 이제 뭐 공문도 넣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냥 다음에 무료로 들어갔어요. 아니 의장님 어디 계시냐고 저 방에 들어가시고 얼른 가시더라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그냥 막 뚫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됐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좀 제대로 이해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겼고요. 예. 근데 모니터링단에 대한 아쉬움은 아까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청을 좀 직관을 하면 의원님들도 옆에서 진짜 지켜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랑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건 또 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르르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명 정도라도 직관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주말이라도 티타임이라도 좀 해서 피드백을 좀 해서 뭔가 결과 보고서를 좀 쓰는 양식을 조금 일치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시의회에 대한 아쉬움은 이거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화성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서류상으로 보이는 예산의 숫자에 보통은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론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이나 사소한 질문이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이건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문제이기도 해요. 당들이 있고 당에서 공천받는 사람이 시의원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 차라리 이제 시민단체발 모니터링단에서 스터디를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서 뭔가 좀 확장이 돼서 뭐 정치 아카데미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서 정말로 뭐 당적이나 이런 거 크게 관계없이 정말로 스터디를 많이 한 준비된 사람이 오히려 더 시의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그 구조가 좀 깨지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하는 말씀도 드셨고 단체에서는 좀 중간중간 좀 서로 모여서 좀 상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또 현장 참관과 관련해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사실 핑계인 것도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부천도 그러고 어디였더라? 또 서울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지역은 코로나 핑계로 안 되는데 화성은 어때요? 이러면서 어떻게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핑계거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말씀도 중요한 것 같고 정치 아카데미가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실 수도 있는데 지난 지선 정도부터는 정치 아카데미를 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거기를 최소한 시의원은
정치 아카데미를 거쳐서 출마했을 때 조금 더 시민들이 지원하는. 사실은 시의원이 공부한 다음에 의원 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이렇게 다른 여러 과정을 거치다가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모임이 사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를 만드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너 좀 똑똑했지. 그러니까 뭐 똘끼가 굉장한 칭찬인 거죠. 예. 똘끼는 안 느껴졌었어요. 실망스러웠어요. 정상이었어. 가끔씩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홍성교 선생님. 일단 약을 먼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최은숙 단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아쉬울 게 없다. 아쉬움이 없다. 네. 너무 감사하다. 네, 저도 아쉬움이 없다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사실관계를 보면 제가 중간에 보니까 방청을 못하겠던 것은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본인들도 그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핑계라는 것도 알고. 예, 본회의 때는 저희가 3명까지 들어갔고 그 상임위원회 할 때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단은 사실 우리는 되게 우리 힘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었는데 준비를 나름대로 시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첫날 본회의가 약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의 의총들도 있었는데 상임위원장들도 회의를 했던 것 같고 가운데 이제 중간 정도의 상임위원장 한 분을 보고 아니 한 명도 어떻게 못 들어가냐 보니까 넓던데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상임위원장들끼리 이번에는 다 받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혼자 깰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럼 먼저 깨시고 다른 데도 들어가게 해라.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모니터링단은 의식을 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성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쉐이크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모니터링단을 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의원들이 긴장을 다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주연 선생님처럼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나 보다. 이거 자체가 일단 모니터링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 시위를 한 거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모니터링단의 활동으로서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어떻게 이것이 좀 더 이후 과정에서 그래도 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종미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계 내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활동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참석하셨던 이 자리에 계신 저는 그 운영진이 아니었던 모니터링단 단원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다 각자 운영진이 되실 수 있는 역량이 확대가 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유인호 단원님처럼 이전에는 혼자서 내가 방청을 했다면 예를 들면 하반기에는 그냥 이런 모니터링단이 공식적으로 구성되든 구성되지 아니하든 내 주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시의회 체계도 모르니까 일정에 맞춰서 내가 되는 시간에 가서 방청을 했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읍면동 내지는 관심이 있는 실국과라든지 아니면 또 관심이 있는 그 상임위원회를 그렇죠. 내가 찝어서 그 시간에 또 나랑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마치 그 민들레씨가 홀씨가 퍼지는 것처럼 이 처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다음에 하면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이건 또 어떻게 또 모아나갈지는 또 다른 영역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되게 그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그 행복한 상상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니터링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상들이지만 실현 가능하잖아요. 실현 가능한 상상. 예, 고맙습니다. 예.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홍승 소장님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또 생각이 약간 바뀌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네, 다 좋은 새로 봤습니다. 팬심. 새롭게 제가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보였었다는 아니요, 그냥 20일 동안 같이 하는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대화를 알고는 있었지만 대화를 하거나 만날 기회는 없었었거든요. 예. 그동안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예. 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박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정치 아카데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예를 들면 제가 좀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가 시의원을 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동네에서 일단 3년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후보를 3년 전부터. 그리고 봉사를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치에 참여도 하고 지금 시민 모니터링단처럼 의회에 가서 본인도 활동을 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도 하고 아예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후보를 이제 등록 시기가 다가오면 주민들한테 이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고 그 주민의 뭐 주민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과반수 이상이면 50명이잖아요. 50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선거 등록소에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동네에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저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 붙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만 다가와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최소한의 3년 전부터는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런 시스템도 되게 그런 부분은 일본이라 할지어도 진짜 풀뿌리 정치인인 거죠. 시의원이라면 그렇죠? 특히나 지역 정치인인 거죠. 진짜. 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고 아 저런 데는 뭐 당 이런 걸 떠나서 좀 배울 만하다. 그리고 후보로 등록됐다고 하는 것부터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검증이 됐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쉬운 점은 좀 교육 시간이 좀 짧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일기가 출범이 됐고 뭐 전문 용어라든지 뭐 조례라든지 또 의원들이 또 하는 말에 있어 가지고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저도 부족하고요.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말이 있어 가지고 메모해 놨다가 다시 검색해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 2기 때는 이렇게 교육을 받더라도 좀 시민의 주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쉽게 아기한테 뭐 기역 니은 가나다라 가르치듯이 그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성남시나 용인시의 사례 같은 부분도 좀 더 많아가지고 사례 부분이 많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더 쉽게 다가올 테니까요. 사례 위주로다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는 좀 더 많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홍보가 좀 많았다고 하면 시민 참여, 주민 참여가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단 모집에 대한 홍보. 단 모집에 대한 홍보가 그 홍보 자체도 저는 어쨌든 그렇죠. 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도 있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기 때나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주민 그 시민 참여 조례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단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딸 수 있게 이게 공공화돼 가지고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이어가려면 결국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을 운영하고 꾸려가려면은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운영을 좀 더 쉽게 하고 좋은 강사진을 섭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우리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라기보다는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조례를 같이 참여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참여 조례로서 이게 예산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하게 된다면 제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되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모니터링단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출범할 수 있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저 마지막에 하게 되니까 소장님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되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유인호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 제가 느꼈던 아쉬운 부분들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좀 바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바쁠 줄 몰랐고 바쁜 일정이랑 겹치다 보니까 좀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직접 막 켜놓고 일을 하면서 듣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모니터링 단에 대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주 관심 있게 들어가 보던 상임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분야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좀 무슨 저 질문을 왜 저렇게 하지? 좀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하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상임이 들어가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어에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그러니까 정말 아는 것만큼 보이고 듣기고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게 그때 이번에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앞으로 이제 뭐 하반기나 이제 추후에 2기로 출범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 모임에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앞두고 이제 각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미리 이번에는 나는 아예 전문적으로 어느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파트가 단원들끼리 파트가 정해져서 모니터링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우리부터가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 자료들을 충분히 보고 이런 집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거기 법률적인 과정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예산 집행 과정이나 실천 과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시의원님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까, 얼마나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해서 파트별로 관심 있는 영역 분야가 어떻게 보면 뭐 분과별로 나눠서도 되고요. 뭐 2기회 때는 나는 이번에는 이 분과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해서 하고 다음 기회에 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나 바꿔서 이 분과에 대해서 이 상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 단원들부터가 스스로 좀 준비되고 해서 모니터링이 좀 이루어진다면 전체를 다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네, 상임위별로 네, 또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기간 좀 동안 정해져서 네. 그 기간 동안 충분하게 좀 학습하고 정보 자료들 찾아보고 그러는 과정이 또 스스로가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윤미 선생님 해주시고. 저는 아쉬운 게 사실 저는 아주 많았는데요. 우선은 현장 참관이라는 부분에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게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공동 주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전문 활동가 분들의 참여가 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이나 회의할 때 좀 충분한 준비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더 제일 아쉬웠던 거는 사실은 그 행감의 의원들이 보는 자료를 저희 단원들 분들이 미리 공유하고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진행하면서 상당히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부분은 뭐 강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아쉬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 모니터링의 경험치가 쌓이고 자료를 보고 관심을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쌓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좀 자료 부분이 좀 미리 공지가 됐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사실 저희가 지금 스케줄을 잡을 때 원하는 상임에 관심 있는 분야라기보다 나의 스케줄에 맞는 부분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관심 있는 분야나 어떤 스터디가 좀 자발적으로 되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단원들의 확장이 좀 활동가들도 각각의 관심 있는 분야가 아주 사실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참여가 같이 이루어지면 모니터링 단원의 활동이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누신 거는 이제 상반기 활동에서 이렇게 아쉬운 점,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제안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이 아쉬움이 사실 이제 제안으로 이어지겠죠? 예, 또는 이제 주최하시는 분에 이어지실 텐데 한번 좀 김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리하면 일단 아쉬움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좀 더 조직이 체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진으로서 좀 미안함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모니터링단이 연결되고 연대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심화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양식,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좀 상의해서 통일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직관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는 것과 직관하는 것과 이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원의 자격과 질문 수준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 활동을 시작으로 이런 주민자치나 주민참여에 새롭고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의 좀 더 기초교육이 탄탄해야 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학습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조례 제정에 좀 참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모집과 홍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좀 참여를 잘 못해서 그게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모니터링단의 좀 세분화와 전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분야면 잘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직관, 그리고 이런 화성시 활동가들과의 연대, 그리고 행감 자료 공유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주 말씀 제가 쓰시는 걸 못 봐서 엄청 바쁘셨죠? 적으시면서 예, 적으시느라 엄청 바쁘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아쉬움이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개선하고 이제 바꿔가는 또는 제안하는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그 토대가 될 텐데,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 혹시 조금 더 추가로 제안하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추가로 제안하실 게 있으실까요? 빠진 것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주시민넷하고의 이제 기초의 기획 단계는 같이 했었어요. 기획은 같이 했는데 중간 실행 단계에서 조금 서로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좀 연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다시 이렇게 좀 하반기 계획에서는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교육이나 또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단체라는 것은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인권 하면은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상임위와 관련될 때 그 상임위와 관련된 전문 교육도 같이 듣거나, 지금 화성시의 주요 사안이 뭔지도 같이 논의하거나, 환경,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 하면은 그 단체에서는 막 10년씩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왔던 영역이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각자의 시민 단체들과의 건강한 연대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협력해가면 훨씬 더 확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화랑도 있잖아요. 아까 홍성교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지역들과의 연계 이런 것들도 같이 확장해가면 좋겠다. 이제 그거는 이제 논의해가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하반기 일정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례재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산과 조례재정을 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하나 좀 나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 관련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초단체들에서 또 조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기획행정과 소속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자치 기획행정과 소속일 텐데요, 맞죠? 예, 주민자치 기획행정과 소속일 거고 자치분권 소속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같이 되면은 이제 그것도 자리가 잡혀가는 데 있어서 법적 토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링단에서 하시는 것이 조례와 관련된 일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 법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조례 교육도 아마 점점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선생님. 계속 한자로 하시는 말씀. 한꺼번에 아쉬움도 좋고 제안도 좋고 느낌도 좋고 뭉뚱그려서.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시민 활동들이 이렇게 각각의 시민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공식적인 어떤 것으로 인정되기에는 사실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뭔가 만들어져서 그걸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쭉 둘러보니까 주민자치 참여예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도 시민단체들이고 그분들도 다 이런 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동안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던 부분들이라 참여 예산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들이 그쪽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권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은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많은 시민단체 분들이 와 계시지만 이 시민단체의 힘들이, 그 능력들이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개별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화성시에서 이런 제안들을 글쎄 또 저렇게 저렇게 종이에도 쓰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앉아 계시고 지금 이제는 좀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되고 있는데요. 이 제안들에 대해서 이 총장님, 또 홍성교 선생님, 윤미 선생님 세 분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는 앞으로 지금 당장 뭐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일정에 관한 제안도 좋고, 그걸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세 분께서 먼저 이 제안을 들으시고 나서 의견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 없이 이건 하시죠. 일정은 저기 소장님, 홍성규 대표님이 하실 거고, 사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너무 좋은 의견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정치학교도 사실은 저희가 하면 너무 좋고, 그리고 조례의 이런 준비 과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준비 과정을 같이 하고, 토론회도 사실은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의 것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또 즐거운 또 상상을 또 하게 돼서 저희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오늘 결정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무리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는 지금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할지를 같이 또 논의하는 장이 또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렇고요. 저도 정말 또 들으니까 또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체적인 일정을 좀 안내를 말씀드리고요. 네. 또 자세한 일정은 또 톡에 저희 단톡에 공지가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홍성규 소장님 확인해 주시고 공부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모니터링단 일정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네. 거기 단톡방에 네네. 화성 그 민주시민회 사무국장님을 좀 초대를. 저 있어요. 있으시군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중간에 들어가셨나요? 굉장히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 일기라고 하긴 좀 뭐 마무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분들 포스터로 하면 저기 앱잡으로 나간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16일, 18일 날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좀 저희가 연장을 했죠. 저희가 동의를 해서 서로 29일까지 행감 기간 동안은 마무리하자라고 이제 해서 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날이기도 한데 저희 생각은 이제 계속 2차 정례회까지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시고 참여 못하신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계속 갔으면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일정은 관련해서 일단 여기서 끝나고 다음 이제 뭐 저기 평가지표 있죠. 작성하고 뭐 수집하고 또 결과보고 쓰는 일정은 공지가 돼 있지만 또 안내 드릴 거고요. 그 이후 일정도 있습니다. 그 이후 일정은 저희가 사업 기간 좀 변경 신청을 해서 좀 늘렸어요. 8월 말까지로. 그래가지고 8월 중에 저희가 예결산 교육을 2차례 전문가를 모셔서 듣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이런 비슷한 식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좀 모니터링단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3강 정도 하반기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2차 정례회의 때 이제 내년도 그 예결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실은 이번 정례회의가 2020년도 결산이잖아요. 결산은 원래 심의를 먼저 예산 심의 먼저 보고 결산을 가야 되는데 좀 반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 제대로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정례회까지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이후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라든가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홍성규 선생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두 분께서 이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약간 건조하게 저희가 일단 어떻게 아주 행정적으로 아주 행정적으로 예. 저희가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례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소감이 날아가기 전에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오늘 모이신 거고요. 사실은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의 최종 공식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뭐 시의회도 전달이 될 거고 언론에도 공개가 될 텐데, 거기까지가 일단 이번 기회 공식적인 활동으로 종료가 되시는 걸로 봐야 되고, 아마 개별적으로 모니터링단을 총 그 7회를 아마 보시기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6월 18일까지 진행됐던 모니터링단 1차분에서 개인당 3회, 그리고 그 이후에 약 그 일주일 동안 개인당 4회 이렇게 일단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기로 해가지고요. 이번 주 일요일 7월 4일까지 첫 번째 3회분의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 7월 9일 금요일까지 두 번째 4회분의 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즉 7월 9일 금요일까지는 모든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 일단 이 자리에서는 저희 운영진 말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 최종 보고서 작성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희망하시는 분이 자신의 의사를 밝혀주시면 최종 보고서가 다 제출이 된 다음에 7월 18일까지 기간이 한 9일 정도 되는데요. 이 9일 동안 보고서 취합된 것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일정은 7월 20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이 작성된 평가 보고서를 같이 회람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의견을 덧붙일 거 덧붙이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것을 이제 공개하는 자리는 7월 23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이 자료를 공식 평가 보고서를
그 공개를 하고 제출도 하고 시의회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우수 의원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평가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우수 의원님들에게 전달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7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짧게 드리면 평가 보고서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평가 보고서 작성에 함께 해주실 수 있고 전체가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7월 20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곳 금을코 평화연구소에서 평가 보고서 회람 및 확정하는 시간을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7월 23일 날 금요일 날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 모니터링단의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렇게 그 전달하는 이런 일정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윤미 기자님이랑 조재진 총장님께서도 하반기에도 이 활동들이 사실은 더 발전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논의는 7월 23일 날 그 전체 그 공개되는 기자회견 및 평가 보고서 그 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 단원들도 아마 뭐 사실은 보수를 받고 이번에 활동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자원하여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충분히 열려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해보고 확정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날 7월 23일 날 같이 논의를 머리를 좀 맞대봐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했는데 다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지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보니까 이번에도 신청했다가 이번은 어려운데 하반기에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로 하반기에 모니터링단이 새롭게 좀 구성이 되고 오늘 수많은 평가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반기 모니터링단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20일 날 화요일 날이 몇 시가 되죠? 오전 10시요. 오전 10시요? 네네. 네. 이게 통보인가요? 20일 오전 10시 예, 맞습니다. 저희 최종 보고서 회람을 여기서 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는데 못 물어봐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혹시 안 되면 장소 달성하면 되니까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금요일 날도 꼭 가급적 다 그날은 이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아마 의장님 당연히 오실 거고 기자들도 있을 거고 뭐 질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수 의원 선정 이런 것도 하나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공식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모든 모니터링을 100%를 다 보고 모든 의원들을 평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뭐 최우수 의원 이런 것을 선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봤던 선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이 발언은 가장 훌륭한 발언이었다. 가장 좋은 의견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각자 내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선정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공식 그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선정, 뭐 상 이거는 조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발언 하나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거는 괜찮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베스트 1분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한 그 발언이라든가 뭐 그런 태도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가장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오늘 끝나고 좀 이렇게 쫑 파티는 아니더라도 식사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원상 좀 그렇게 하고요. 7월 1일부터 그 풀다고 하니까 7월 23일 날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쫑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고요. 오늘 아쉽지만 저녁 식사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아까 저도 윤미 기자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그 김홍성 의원인가요? 김홍성 의원 잠깐 김홍성이 아니라 전 의원님, 전 의장님 이름 맞죠? 김홍성 의원님 잠깐 만났었잖아요. 김홍성 의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3대째 지금 시의원을 하는데 이번처럼 정말 의원들이 열띠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건 자기도 처음이고
이게 모니터링단의 힘이 아니겠냐. 그리고 이게 7대1만 됐어도 자기는 아마 의정활동이 도사가 됐을 거다. 그 정도로 이번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장님도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원님들이 모니터링단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 밤 막 10시, 막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띠게 했던 게 뭐냐면 모니터링단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도 생각하기에 그냥 팩트 아닌 뭐 정말 이렇게 시간 보내기 식으로 하시는 뭐 그런 지도도 많았다. 오히려 팩트 있는 질문이 했어야 되는데 모니터링단을 보고 있다 보니 의원들도 많이 부담감이 있어서 열심히 뭐 질의하고 활동을 좀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인정하셨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팩트에 치중하지 못했다. 막 이런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의정 활동에 어쨌든 자기 본인들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뭐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 다 돌아가면서 하시기에는 조금 한 가지 질문한 예? 23일 날 10시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정해진 거죠?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아니 완전 픽스한 건 아니에요. 혹시 안 되시나요 시간? 근데 또 그러니까 한 달에 넷째 주 금요일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참고로 많이 그렇다고 정해졌다고 하고 네. 먼저 오후는 가능하세요? 아니 아예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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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가 알겠습니다. 네 날짜는 좀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저는 혼자니까 그게 가능한 건데 아니면 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는 예. 이제 윤미 선생님 마무리를 해주시고 마칠까요? 주재진 선생님 하셨으니까. 예, 오늘 저 평가회에 날씨도 굳은데 오셔서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셔서 전 사실 엄청 감동받았고요.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 지금 저희 평가회는 저희 시민신문 유튜브에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공론장의 사업으로 지금 같이 병행을 된 거라 기사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확인했던 자리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느낌을 나누는 자리여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니터링 단이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시간이 더 많아서 얘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상반기 모니터링 성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멀쩡해요. 아이고.